자, 미국 쪽의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오늘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황 부분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 6일 날 학생들 TV의 시황이었나요? 그리고 하여간에 6일 그리고 우리가 13일 이게 둘 다 월요일입니다. 이 두 날짜의 시황 부분을 지금 한번 노란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6일 날 거 우리가 올리던 게 팍스 거였나요? 13일이 팍스 거였나? 하여간에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황 설명을 이제 깊이 있게 해드린 그 내용을 또 올려드릴 거고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지금의 기준을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2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10시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시 방송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는 그 야간 방송하고 전체 방송을 다시 한번 방송국하고 뭐 트러블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절을 해서 완벽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이제 뭐 2시간 타임을 방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시황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드리고 그다음 또 종목 2부 타임에 종목을 해드리든지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이 경제 지표, 물가 상승률 지금 뭐 연준이 2%로 기준을 잡아놨었는데 지금 뭐 6.2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문제가 됐다면 지금 폭락이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돼 있어서 경기 개선이 나타나면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건 충분히 현재로서는 잡힐 수 있다라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계속 뿌린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표를 4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고 우리 이제 직원분들은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갖고 나가든 안 갖고 나가든 인력이 뭐 충분히 지금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날 기준에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12월 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쓰셔야 돼 이제 앞으로는 21년 12월 03일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미국의 21년 11월 03일 기준에 미국의 경제 지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일 날짜에 발표된 금요일 날짜, 3일 날짜에 발표된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건데 올려드린 동영상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굵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수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업이 아닌 비농업. 예전엔 농업이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가장 중요했던 거고 나머지 비농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농업 분야 전체를 놓고 이제 그 고용 자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간 단위도 있고 또 주간 단위 뭐 실업수당 신청 그 건수 보는 것도 있고 고용 지표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월 단위로 나오는 이 고용 지수 지표가 예상치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10만 명 단위. 예? 그러니까 10만 명이 아니라 뭐 20만 명, 50만 명, 뭐 90만 명도 될 수 있고 많을 때가 이제 뭐 100만 명 단위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을 뭐 6자리 숫자를 어떻게 맞춰? 못 맞히지. 어떻게 맞춰? 딱 맞추는 그런 적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못 맞춰요. 어차피 예상치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 그리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냐. 그리고 전월 대비 개선됐냐 개선이 안 됐냐 뭐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예상치 56명, 54만 명 정도를 뭐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굉장히 좀 부합하지 못하게 굉장히 낮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야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거죠. 근데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뭐냐면 경기가 둔화돼서 조정을 받는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만 올라간다. 이러면 못 사는 거죠. 내 인건비는 그대로야. 돈도 잘 안 벌려. 힘들어 죽겠어. 근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뿌려대면서라도 경기를 살려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안 들어가게끔.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뿌리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물가가 올라오는 속도만큼 경제 성장률을 잡아 끌어줘야 된다. 이 기준을 병행을 하니까 각국의 중앙정부가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결론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지표가 안 좋은데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둔화됐어? 그래서 조정받은 거야. 그럼 이건 심각한 거야. 이해되세요? 경기가 안 좋아. 지표가 안 좋아. 지표가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예상치를 너무 하회를 했어. 야, 이거 경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경기가 지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는단 말이야. 조정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지표가 안 좋은 조정을 받아. 일시적입니다가 아니라 일시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표가 진짜 안 좋아. 그래 조정을 받아. 그럼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날 어떻게 했어요? 이날 시장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표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했겠죠. 윤정두가. 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야, 지표가 안 좋아서 조정받은 거잖아. 와, 미국장 그때 급락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수는 안 좋게 나왔는데 실업률은 상상을 또 초월하게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을 4.6으로 이전에 기준이 잡혀 있는데 4.2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5인가 그럴 거예요. 4.5, 4.6. 근데 실업률이 뚝 떨어져서 이야, 고용이 좋구나. 경기가 살아나면서 고용을 많이 했구나. 다만 이 고용자 지수가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와, 되게 좋구나.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FOMC 회의가 끝나고 4월 FOMC가 끝나고 뒷부분에 나와요. 보여드릴 거예요. 4월 FOMC가 끝나고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고 4월에 하는 FOMC 끝나고 5월 달에 옐런 전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죠, 지금. 옐런 전 의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야, 이제는 테이퍼링 단행해도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막 공격을 하죠. 야당이나 이런 쪽이. 아니, 독립부서에서 할 일을 파월 의장이 있는데 지금의 재무장관이 왜 정부 관계자가 그런 코멘트를 하냐. 이거는 간섭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옐런 의장이 총대를 매준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예상했던 고용 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라기보다는 예상치에 부합을 못하고 시장 전망치보다 하회돼서 나왔습니다.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 반등이 나옵니다. 왜 반등이 나오냐면은 반등이 나온 이유가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시장이 강세를 떼서 지표가 안 좋은데 긴축을 좀 천천히 할 수 있겠구나. 야, 테이퍼링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송 나온 사람들이 와, 테이퍼링 긴축의 우려감이 사라졌어요. 와, 대박 났어요. 이 바보들도 아니고. 긴축을 한다는 건 경기가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와, 일시적인 반등이 탁 나오니까 아침 기사 내용부터 해서 방송 나온 모든 사람들이 와, 지표가 안 좋아서요. 테이퍼링 이제 안 해도 돼요. 물 건너갔어요. 한참 뒤에 할 거예요. 아니야. 바로 그냥 옐런 원장이 다시 나온다. 옐런 재무장관이죠. 이제 재무장관이 다시 탁 나서 이거 절대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고용지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아니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기가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경기가 진짜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응? 지금의 조정은 경기가 안 좋아서의 조정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실현.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한다 하니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거지. 그 차익 실현 욕구가 막 폭락으로 연동된 그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5월에 그래서 그 흐름에 5월, 6월입니다. 6월 초죠. 제가 5월이라는데 6월 초입니다. 6월 초. 그렇게 해서 6월 초에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나서 적극적으로 야, 아니야. 경기 굉장히 좋아.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시장은 조정을 받아요.
살짝 돌려놨던 거를 조정을 더 크게 받습니다. 야, 그럼 결국 테이퍼링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응? 근데 그게 하락 추세로 연동됐냐? 아니라니까요. 지속 강세. 왜? 경기가 살아나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기준에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수 대비 실업률이 월등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지표, 실질 지표가 또 나오는데 비제조업 PMI 그렇게 해서 ISM이 이제 발표한 비제조업 PMI가 50을 넘기면 확장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50 넘기는 확장 국면이 지속이 돼 왔었고 69.1은 전월에 66.7도 사상 최대치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다만 이제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 그러니까 이게 70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아우 70까지는 일단 아니다. 너무 가파라도 이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됐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확장 국면, 경기가 굉장히 확장됐구나라는 국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3일이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10일 날에 미국 증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3일 날에 금요일 날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거죠. 경기가 좋아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윤정두가 VVIP 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장은 빠졌지만 거기에 연동돼서 국내 증시가 밀릴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하겠다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호재인 겁니다. 라고 금리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래서 누가 제 얘기하나 봐요. 기관지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날 0.9%뿐이 안 밀려요. 0.9. 그러고 나서 0.9 밀리고 전기전자 업종은 상당히 강세 보합으로 끝나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합으로. 그게 이제 시장 흐름 잘 보고 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 흐름 잘 보고 대처의 기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13일 날 기준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10일 날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0일 날 나온 내용도 3일 날 그 비트코인이 또 20% 급락을 했어요. 그 급락의 이유 아시는 거죠? 긴축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10일 날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 상황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8 그리고 같은 기간 대비해서 6.8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단위 기준에서의 상승률이 7.0 마지노선은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게 부합했다. 뭐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에 부합하게 나왔다. 근데 이게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거다.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돈도 이제는 사용하게 됐더라. 맨 처음에 리먼 브러스 터졌을 때 돈은 무지하게 뿌렸는데 오히려 돈은 뿌렸지만 결제 대금만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비는 제한적이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습니다. 돈만 뿌리고 소비가 제한적이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표가 개선돼 있다는 건 소비가 같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표가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서 경기의 확장이냐 아니냐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고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CPI가 있습니다. 그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쪽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지표들이 월요일 기준에서도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기준, 우리나라 기준 수요일, 글로벌 시장 기준에서는 화요일, 14일 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이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뭐 채권 시장 기준에서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뭐 이슈도 있었고 외환 시장의 기준도 달러의 강세. 근데 추세범위 전체 추세를 놓고 볼 땐 달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약세입니다. 강세를 띨 땐 100을 넘긴 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약세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고. 요거는 나중에 이슈가 되면 외환시장 이슈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PPI가 사상 최대치. 소비자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생산자의 물가 지수도 올라가죠. 원재료 비용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돈이 풀려 있으면서 모든 게 올라간다.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면 안 되니 더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산업이 바뀌면서 누구는 잘 나가게 되고 누구는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사업을 하는 쪽은 성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쪽은 어렵단 말이죠. 따라갈 수 없는 물가 상승률을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또 뿌리죠. 또 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근데 이게 개개인이 받을 때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로 규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금의 효과 부분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으면서 화폐로 잡아낼 수 있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상품의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근데 이게 적절하게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적절하게 움직여야지 1인당 소액이다라고 해서 내가 받을 때 체감 온도는 소액이야. 근데 물가는 더 올라.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면 벌써 시장이 깨져 있어야죠. 근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를 띠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강세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갈 거냐 했을 때 윤정도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갈 거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갈 거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라는 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 휘어지더라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글로벌 전체가. 이머징 마켓 이상 쪽은.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는 계속 훼손되고요. 그리고 좋은 업체는 남아있는데 안 좋은 업체는 퇴출을 시키죠. 또 새로 들어오고 좋은 업체는 남아있고 안 좋은 업체는 퇴출이 되고. 그러면서 화폐 가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훼손이 되고. 여러분들 그 소우시 쪽에 드시던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 다르죠. 지금처럼 이렇게 띵똥땡 소리 나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함께 갑시다요. 함께 갑시다. 윤정도랑 함께 가고 싶어. 시황 하나만 제대로 봐도 주도 포트폴리오를 잘 잡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맞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보세요.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뭐 코로나19 이후에 변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이 일시적인 차익 실현 요건은 있었는데 폭락의 기준으로 연동된 적은 없다. 그잖아요. 추세를 바꾸거나 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12월 FOMC 회의, 1년에 8번 열리는 이런 회의가 매번 열릴 때마다 뭐 시장이 조정받는다 그러면 매번 풋 상품을 사면 되죠. 근데 이것도 뒷부분에 보여드릴 거예요. FOMC 회의 전에 이번에는 조정이잖아요. 11월에는 3대 지수 모두 초강세야. 11월에는 초강세였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때요? 좋게 나왔죠.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긴축이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주가 눌림폭이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지수가 눌림폭은 나왔는데 개파락 이후에 도지로 끝났어요. 다. 근데 기술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양선 도지로 끝났다는 거예요. 양선. 지금은 아직 이제 뭐 FOMC 마감 전이니까 혼조세의 기준이지만 뭐 미국 그 기준에 FOMC 회의 끝나는 수요일 기준에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그리고 단기적인 강세 이것만 볼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세 볼 거 아니에요? 추세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뭐 예측 범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범위보다 하회가 돼서 경기가 둔화된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시적이어야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표가 좋아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눌리는 거는 그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제 긴축을 좀 해주게 되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제 좀 둔화될 수 있죠. 너무 가파르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체에서 살짝 이제 둔화가 되면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거죠,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표들은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관련해서도 소매가 이제 증가했느냐, 증가했느냐 이런 부분들 경기가 계속 살아나서 지갑을 계속 여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죠.
그럼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의 시황 변동성 부분은 월봉 차트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지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1년 내내 당하셨잖아요. 올해 1년 내내 미국장이 빠졌습니까? 신고가 랠리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이 빠졌습니까? 에이, 우리나라는 뭐 올해 저점을 한번 살짝 이탈시킨 거지. 대신에 11월, 12월 달에 어마어마했잖아요. 10월 말에 2200에서 그냥 시장 막 깨져 내려간다고 했던 게 3300 간 거예요. 그 3300 간 상태에서 눌림목 나온 건데 그거를 나는 1월부터 매매했으니까 과하다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보시면 어떤 분들이시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정점이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이야.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2만 원이잖아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샀어. 근데 2천만 원 돼 있잖아. 여기서부터 밀리면은 이걸 손실이라고 표현해요.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냥 손실이 아니잖아요. 수익이잖아 아직도. 그런데도 여기서부터만 따져. 나는 윤정도를 이때 알게 됐어. 이때 알게 돼서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뭔 손실이야. 시장 밀린 건 생각 안 하나. 뭐 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윤정도를 혼내시고 그 다음 보면은 다시 이게 돌려져서 내 계좌에 수익이 날 것이냐를 보셔야지. 시장은 빠지는데 내 종목은 갈 수 있다? 그런 마케팅 많잖아요. 시장 빠지니까 2,820까지 내려왔어요. 11월 말일 날. 그랬더니 12월 달에 2,700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7만 원 이탈됐으니 6만 원까지 밀린다. 삼성전자 6만 원 밀리면 시장 지수 얼마야? 2,700이 아니라 얼마? 2,200 내려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전기전자 업종이 동반적으로 밀리죠? 그게 34%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쟤는 6만 원까지 빠지고 시장은 뭐 2,700이래. 수치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내 종목 사라 이거야. 안 되지.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시장 2%대인가요?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200개 종목이 깨져버립니다. 하루에. 2,300개 가까이.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된다고 깨질 장을 안 깨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되죠. 근데 안 깨질 장이니까 경제학 논리상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논리상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평가가 진행되는. 거기에 지표가 일단 개선돼서 경기는 일단은 체감온도가 좋든 나쁘든 개선돼 있다는 거. 자, 경기 동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FOMC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1111 한번 갑시다. 1111. 자, 지금까지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 1111. 얼른 1111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저도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1111 1111. 그리고 지금 75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가 23명이면 어떻게 해? 77에 49, 50개는 좋아요가 올라와 있어야지. 주린열 선생님, 와, 10,000원이나 주셨다. 10,000원이면 커피가 두 잔까지는 안 나와. 한 잔 반. 와,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1111 한번 가시죠. 빠르게 주린열 선생님 1등, 오베론 선생님 2등, 노란톡 채팅방에도 올려주세요. 카톡방에도 1111. 아유, 태조종 선생님도 1111. 능동적이신 분들이 항상 보면 수익을 내세요. 모든 분들이 능동적이셔야 돼.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 정석순 선생님 111. 정석순 선생님 1111. 아니 능동적이셔야 돼 진짜로. 우리 우뚜기 선생님도 그렇고 좋아요 지금 27분까지 올라오고 계시고 1111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 들으세요. 1111. LG노텍 뭐 전략도 막 올려놨잖아. 지금 바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분들도 보시고 오늘 넉넉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또 야간 미팅 또 잡혀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1111 능동적이신 분들이 가장 그 확실하다니까 이렇게 1111 1111 1111 제가 지금 오늘 그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차분하게 교육도 여유롭게 지금 이게 다 교육이죠. 시장 보실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 교육도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어때요? 윤정두가 알아서 다 해드리면 되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어때? 윤정두가 알아서 해드리면 되지. FOMC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고 이거는 정부가 관여를 해서 기준을 잡는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쪽은 중앙은행의 개념이 사뭇 달라요. 정부가 아니에요. 영국은 이제 왕족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럽은 또 하나의 뭐 전체적인 국가처럼도 지내왔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는 흐름. 지금이야 이제 그래도 어찌됐건 표면상으로는 그렇고 중앙은행을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잡아놓고는 있죠.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 이제 뭐 금융권의 뭐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그 금융자본들이 뭐 소설들 많잖아요. 뭐 소설을 하면 좀 그런데 예전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로스차일드가나 이런 쪽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모건 가문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찌됐든 이런 거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쟁을 하고 이런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전쟁을 하고 했을 때 그걸 예를 드릴까? 이거 한 장 넘겨서 2015년도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그게 얼마나 진통이 심했겠어요.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거기에 이제 관여됐던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거기에 이제 2015년도에 저기가 있었죠. 메리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 2014년도 비이성적인 주가 폭등 랠리를 가지고 갔던 중국 증시의 폭락, 2015년도에 폭락, 또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렉시트가 있었습니다. 그렉시트. 브렉시트는 아시죠? 브렉시트가 이제 좀 더 유명한가요? 어쨌든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거고 그렉시트는 그리스가 나 탈퇴하겠다. 근데 그리스가 탈퇴하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젊은 총리, 40대 총리인가요? 총리가 탁 당선이 돼서 뱉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뱉자라. 모라토리엄 선언을 딱 해요. 우리 국가적인 부채 못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배째. 니들 진짜 못되게 굴었지 안 돼.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은행하고 세계은행이라고 있죠. 세계은행.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자금을 구제금융을 줬던 IMF하고 이런 쪽이 이제 그 돈을 찍어낼 기준은 없잖아요, 사실은. 응? 돈을 뭐 찍는 그 돈 찍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제 하도 나이가 되니까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50을 넘어가니까 힘들어. 어찌됐건 이 세계은행과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현금을 뭐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쪽에 이제 통화를 가지고 있죠. IMF의 이제 미국 통화 달러의 기준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중국 위안화도 기축 통화로 같이 넣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SDR을 이제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구제금융을 그리스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제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파산하지 마라. 근데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냐면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겠죠. 1억을 빌려주고 야 전력 사업 갖고 와봐. 전력 사업. 통신 사업 갖고 와봐. 통신 사업. 모든 알짜배기 기업은 우리나라 IMF 때처럼 막 뽑아 먹는 거예요. 이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틸리티 업종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전력, 수도, 뭐 통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업종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설정해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IMF가 1억을 빌려줬어요. 이자가 뭐 1%라고 쳐요. 100만 원이야. 이자 뭐 관심도 없어 얘네들도. 그래도 뭐 이자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IMF에 1억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세계은행에 2억을 빌려줘. 2억을. 자, 1억은 IMF 갖고, 1억은 IMF 갚아. 그리고 1억은 너희들이 좀 써. 대신에 이거 내놔. 거기에 내정감사까지 들어. 내정감사. 자기들은 내정간섭이 아니라 그러고 그리스에서는 야 이건 내정간섭이지 이 양반들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IMF가 다시 빌려줘. 야
니들 저 2억 갚을 여력이 없지? 그러면 얘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리고 뒷벌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시 2억을 또 빌려줘요. 야, 2억, 내가 2억 5천 빌려줄게. 2억 5천. 그럼 여기 2억 갚고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니들 입에 풀칠해. 그러고 나서 이거저거 줘봐. 야, 공무원들 지금 이렇게 되겠어? 이거 하면? 자,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뭐 투기자본들, 여기가 아닌, 여기를 투기자본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어떤 그 가문들의 자금들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양쪽에 다 대줘버리는 거야, 양쪽에. 어? 미국에 남북전쟁을 한다. 양쪽에 돈 다 줘버려. 돈 다 줘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기는 쪽 내 편이야. 돈 다 줘.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선거에서도 이제는 거의 뭐 양당 체제로 거의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만 정치자금 후원하는 것 같아요. 다 줘, 막. 어찌됐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미국도 마찬가지 형식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도가 각국 중앙정부에서는 규제를 다 하는데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미국의 FOMC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써놨을 거예요. 요건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 같은 데서 FOMC 딱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의장은 누가 맡고 부의장은 누가 맡고. 근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에 이제 그 주가 있잖아요. 뭐 50 몇 개, 52개예요? 아니 그 주가 있잖아요. 그 주 은행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주 은행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주 은행의 총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은 각 지역의 연방은행 총재 분들이 임기가 있겠죠. 그 임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위원들,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이렇게 생각하듯이 미국의 미국은행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발권력이라고 그러죠. 이제 생각났다. 누가 써주셨나 혹시? 발권력 얘기한 거야. 아무도 안 써주셨네. 발권력을 동원을 한다라는 거죠. 발권력 찍어내는 거. 어쨌든 그 미국의 기준에서는 뭐 달러가 이제 통일이 돼 있지만은 그 중앙은행이라는 한 개의 은행의 개념은 아니고요. 미국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홍콩도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콩 상하이뱅크. 그래서 홍콩 뭐 돈도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똑같은 그 화폐 가치의 기준에서도 디자인이 다르다 그랬나? 하여간에.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정부 은행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뭐 규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학자분들 또 우리 저희 회사에 고문이신 뭐 박사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께 저도 또 더 배워야 될 내용.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제가 그냥 통칭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FOMC 12명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아니 막말로 누구한테 그걸 이야기 들어가면서 결정할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관련해서 그 위원님들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주변에 계시던 아니지. 그 정도 위촉되신 분들이면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 위촉이 돼서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의 경제 동향을 확인해서 뭐 11월 달에 금리를 금통위에서 올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시장에 뭐 충격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잠깐 차익 실현 욕구 나오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전체 경제 전망, 동향 전체적인 거를 잡아서 FOMC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 테이퍼링을 지금 단행해 말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45일 간격으로 약 45일이죠. 간격으로 2022년에 일정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8번 열려요. 8번. 사실 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FOMC 올해 들어서의 그 내용들만 쭉 보시면은 다 올려드렸어요. 이 FOMC 회의 1월의 정례회의 기준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재밌다 표현하긴 그런데 파월 의장의 기준이 파월 의장의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선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임명을 했죠. 임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막 볼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아니 금리를 그렇게 낮춰달라는데 왜 안 낮춰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되는 거죠. 이쪽 FOMC, FED는 독립기관인 거예요. 금리를. 근데 이쪽에 정부에서 입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도 입김 들어가잖아요. 여당이나 정부는 금리를 좀 낮춰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죠? 돈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야당은 자꾸 야, 돈 그렇게 풀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라고 이제 막는 기준. 근데 그 입김이 들어가면 안 돼. 원래는 이제 독립부서 완벽하게 독립돼 있어야 돼. 어찌됐건 1월 달의 기준에 파월 의장은 사실상 매파적인 성격이 있어요. 공격적인.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조기에 잡는. 비둘기파의 경우는 비둘기파, 매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매가 비둘기 잡나? 뭐 하여간에. 비둘기파는 이제 유한 성격. 정책이 유한 경우. 어떤 거냐면 아직까지 괜찮아. 금리 아직은 안 올려도 될 거야. 경기가 안 좋을 땐 막 금리를 막 내려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매파의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지금 올려야 돼. 이런 기준. 근데 매파의 성격이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매파의 성격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중반까지 지금에 와서는 다시 매파죠. 지금에 와서는 다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할 거다. 파월 의장의 연임과 함께 파월 의장 연임이 언제 나왔어요? 11월 22일. 이때 미국장이 또 출렁거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월요일입니다. 이날도 5% 급등 났다. 5%대 급등. 이것도 추가 급등. 금요일 날 폭등, 월요일 날 5% 추가 급등 났다가 꼬리 달고 1%로 끝난 날.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매파 성격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준은 비둘기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인식이 제한적이다. 아니 누가 생각해도 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는데 누가 생각해도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뿌려졌고 그 돈의 효과로 경기가 좋아졌고 주식시장에 경기가 좋아져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훼손돼서 재평가, 돈의 가치가 훼손돼서 기업의 재평가가 계속 나오는 그 기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가나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쯤 긴축을 해줘서 적절히 잡아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래요?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지금의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든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야, 내가 돈 쏠 거야 이렇게. 응? 내가 돈 쏠 거야 이러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여당에서 나 돈 뿌릴 거야 했더니 야당에서 반대하다가 갑자기 여론이 돈 뿌려 빨리 뿌려 하다 보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지원을 원하죠, 사실. 지금 당장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있다가 아니 우리는 그럼 더 뿌릴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경기부양책으로 뭐 어마어마한 1조 달러 이상의 뭐 돈을 뿌리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한단 말이죠. 공약을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누가 되든 똑같다 그랬어요. 당선이 되고 경기부양책을 뿌리기 위해서 상원과 하원에 이제 하원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서 돈을 뿌려야 되는데 야당이 뭐 쉽게 이렇게 막 동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좀 걸려요. 어쩔 수 없이. 걸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시장의 강세를 띠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으니 자, 긴축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 왜? 신임 대통령이 돈 뿌리겠다는데 아이고 이거 돈 뿌리면 안 돼. 긴축해야 돼. 있는 것도 지금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못 해. 이러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원래는 테이퍼링 얘기가 이때부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오히려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은 그런 얘기를 안 해. 아니야.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요. 3월 달에 웃기지도 않은 내용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에 경제 성장률은 6.5. 야, 경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래놓고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는 무지하게 좋아. 야, 걱정하지 마. 지금 테이퍼링은 안 한다고 하니까 월가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뭐야. 아,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뭐가 뭐 숨겨놓은 거 있어? 뭐 안 좋은 거 뭐 있어? 파생상품 또 뭐 붕괴되는 거 있어? 뭔데 그래? 그랬더니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6.5%로 12월 달 예상치 4.2 대비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을 높여잡아요. 그런데 테이퍼링은 안 한대. 이거 뭔 말 같지도 않은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 시장은 계속 강세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1.4, 1.5까지 올랐죠. 그랬더니 이제 단기적으로 긴축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뭐 시장이 좀 차익 실현 요구가 나오는 거죠. 응? 그잖아요. 11월, 12월, 1월까지 우리나라 80% 올라오고 막 그랬으니까. 시장이 40% 올라갔으니까. 전기전자 80%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얘기 나오죠, 계속. 거꾸로 이제 연준이 얘기해야 될 판에 매파인 파월 의장이 얘기해야 될 판에 얘기를 안 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1.4, 1.5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막 시장에 차익 실현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야 난리 났다 뭐 엄한 소리하고 외국인이 돈 다 뺀다 뭐 이런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요 4월 달에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다 승인되고 완벽하게 이제 경기부양책 자금 이제 뭐 자금 성향은 다르죠. 테이퍼링 하겠다 하는 그런 자금 성향은 다르지만 자금 집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뀐 게 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2013년 5월 23일 날 버냉키 의장이 처음 만든 거예요. 처음 사용한 거예요. 사용.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언급하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진행을 한 겁니다. 2014년 1월부터 테이퍼링. 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럼 시장이 깨졌냐? 깨지기는 무슨 경기가 좋아서 더 이상 주사 안 맞겠다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주사 안 맞겠다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주사 안 놔주겠다는데 아니 쓸데없이 그냥 그 비타민 먹어가지고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거 그냥 비타민 그렇게 할 바에는 더 이상 안 드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잘 드시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뭐 양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악재인 양 얘기를 해요? 아니야.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했죠? 이때부터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응?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충격이 있었나요? 충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2023년 말까지라고 그랬어요. 6월 FOMC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 시사했다. 지금 뭐예요? 2022년까지 세 차례,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인상할 거다. 인상 시기는 언제? 5월이나 6월, 5월경으로 얘기하고 있죠. 테이퍼링은 내년 바로 이제 단행을 하고 1월, 2월 이렇게. 규모도 크게 좀 증가시켜서 테이퍼링을 하는 규모,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규모를 300억 달러 기준까지.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FOMC 회의하는 날짜 그 전후로 해서 방송 홍보 싹 뒤져가지고 이거 월별로 해서 이거 빠지는 날짜가 있고 방송 이런 내용 갖고 간 내용 캡처 화면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거 다시 다 내일 정리하세요. 한 명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옐런 의장이 코멘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옐런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단행해도 되겠네라는 그러고 나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일시적이야 경기는 되게 좋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 흐름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앞으로 테이퍼링 단행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뭐가 난리가 나는데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연초 1분기, 2분기 때처럼 1.7, 1.8 넘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악재냐, 시장 조정을 줄 수 있냐, 개뿔이나 시장 강세란 말이에요 오히려. 올해도 3월, 4월 달에 막 시장 눌리고 그럴 때 QM 다 매수하세요.
여기서 옥석 가리기 하십시오. 테마주 꺾인 애들 버리고 새로운 테마 또 잡아내시고 주력은 그대로 55에서 70% 유지하시고 주력은 그대로.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요. 계속 가면서 내 자산은 그래도 지켜내고 잉여 자금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11월 달에 딱 보시면요. 지금 조정받으니까 맨날 무슨 뭐 FOMC 회의하면 맨날 조정받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맨날 조정받고 그럴 것 같잖아. 아니야. 11월 달에 결과 전에 3거래일제 사상 최대치 경신. 이때는 뭐 테이퍼링 얘기 안 했나?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게 뭐예요? 그게 테이퍼링이란 말이에요. 있는 자산을 회수하겠다가 아니라 자산 매입을 매달 해줬잖아요. 자산 매입을 매달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규모가 $1,500 수준인가? 앞부분에 그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거 다 찾으세요. 우리 그 직원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여기서 일부 줄여놓은 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다 공부를 굳이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나중에 윤정두가 또 말씀드릴 때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싫으시면은 윤정두가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구나. 똘똘한 윤정두가 다 이거 얘기해주면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렸어요. 이 기준금리 올리고 시장이 폭락했나요? 11월 달 폭락했나? 25일 날 금리 올리고? 아니지. 이 당시 기준에 이 즈음에 2,820 했단 말이에요. 금리 올려가지고 폭락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3,000 뭐 중반까지 갔잖아. 3,050?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죠. 더 간다고 보죠. 돈 더 풀리고 이제 또 난리 났죠. 돈 더 풀리면. 유동성이죠, 계속.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